안녕하세요. 건강톡톡 오늘도 가영 김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편두통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본 데 이어서 오늘은 편두통의 치료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이미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가영! 자, 교수님, 저는 사실 두통이 이렇게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렇게 관자놀이를 눌러주는 거거든요. 꾹꾹 눌러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뒷목을 좀 마사지 해주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편두통의 어떤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그 띠 메고 계셨던 거 혹시 맞아요, 아시나요? 맞아요. 꼭 이렇게 띠 메고 누워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맞아요. 근데 사실 편두통이냐 긴장형 두통이냐 일반 인구에서 워낙 그 구별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그냥 마사지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보통은 긴장형 두통이긴 하고요. 근데 편두통도 다른 이제 치료제가 만약에 안 갖고 있는 상황이시다. 네. 그럼 그런 요법이 좀 도움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피 쪽에 혈관이 막 팽창돼 있어가지고 그걸 좀 눌러서 일종의 압박해서 잠시라도 수축시켜주면은 내가 완화된다고 느끼실 수 있고 네. 또 뒷목이나 이런 근육 긴장도도 실제로 같이 증가하는데 좀 풀어주는 것도 이쪽에서 올라가는 후두신경에서 통증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해소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군요. 근거가 아예 없진 않고 대신에 이제 그렇군요. 그 전문 치료제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하죠. 그렇죠. 네. 아니, 편두통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급성기 치료와 또 예방 치료로 나뉜다고 하는데 각각 어떤 치료를 뜻하는 걸까요? 아프면은 먹는 약이 급성기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거니까 사후 조치죠. 네. 근데 모든 편두통 환자분들은 급성기 치료는 일단 필요해요. 언제 두통이 올라올지 모르고 한 번 발생하면은 그 날 또는 운 나쁘면 다음 날까지 날리시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사후 조치만으로 이 고통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특히 빈도가 많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열흘, 15일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그 빈도를 사전에 줄여주는 치료가 필요한 건데 그게 예방치료거든요. 네. 예방치료라는 말도 너무 또 잘못 지어놔가지고 네. 예방이라 치료.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예방이 그렇죠. 왜 치료야 이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편두통성 두통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치료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어난 뒤에 그때 급하게 약을 먹느냐 그런 차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편두통이 자주 나타나시는 분들은 그때마다 이제 약을 먹고 또 습관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약물 의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그거 되게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되게 안 드시고 막 굳이 너무 참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쉽게 드시고 오셔가지고 좀 그 간극이 있는데요. 정해드리자면 이제 일반 진통제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성분의 일반 진통제는 한 달에 15일부터 과용. 15일부터 과용. 15일 이상 쓰시면은 과용이라고 하고요. 개보린, 펜잘, 팜피린 뭐 이런 복합 성분의 진통제들이 있어요. 걔네가 조금 더 빨리 듣고 잘 듣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혈관 수축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드리는 전문 치료제 트립탄계, 에르고트계 또 이거 흔하진 않지만 마약성 진통제 쓰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복합 진통제, 전문 치료제, 마약 진통제 한 달에 열흘부터 과용이세요. 그건 이제 1일 1회로 제한을 하시는 거죠? 하루에 1회냐는 말씀이죠. 네. 근데 저희가 정의는 사실 한 달에 일수로 정의하고 있고 일수로. 하루 중에는 최대 용량은 약물마다 다 다르긴 해요. 또 꾸준히 약을 복용을 하다 보면 좀 내성이 생기고 약효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직 경증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또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참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저희 치료가 어려운 게 편두통성 두통은 치료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그냥 방치를 하면 할수록 그것도 만성화가 되기 쉽고 이렇게 진통제를 너무 과용하고 너무 자주 먹어도 두통이 악화되고 만성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드리는 건데 아프면은 치료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오히려 한 달에 10번 또는 15번 그 선만 넘지 않으면은 뭐 8번이든 9번이든 그 선까지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낫고요. 딱 요 선만 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은 그걸 넘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점점 두통이 오히려 더 잦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그렇군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 다 조절을 해서 약을 복용을 해서 편두통을 잘 치료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병원에서 편두통 약을 처방받기보다 사실은 뭐 요즘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두통약 타이레놀 같은 거를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방법이 사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사실은 병원에 다 오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이제 1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타이레놀이랑 이제 일반 진통제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타이레놀이 또 좋은 게 위장 장애가 없어가지고 또 빠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맞아요. 타이레놀 한 알로 안 되면 한 번에 2알 정도 써보세요. 너무 심하기 전에 두통이 올라오려고 하는 초기에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해결 잘 되시고 내가 한 달에 이거를 과용할 만큼 빈도를 안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가 조치하면서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을 아무리 먹어봐도 약물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 여전히 너무 아프다 라고 한다면 어떤 치료 방법이 또 있을까요?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처방으로 전문 치료제를 드리는데 트립탄계라고 하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치료 계열 약물이 있어요. 그걸로 바꿔드리면서 신세계를 많이 맛보시죠. 과거에는 막 트립탄계. 약물을 딱 바꿔드리는 순간 이거는 먹고 나서 2시간 안에 두통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는데 처음 드렸을 때 거의 10명 중에 한 6, 7분은 달성이 되고 오거든요. 만족하시고. 나머지 3분 중에 1분 정도는 트립탄계 중에서 다른 걸로 좀 바꿔드리거나 좀 본인의 어떤 특성에 맞게 좀 약물 조절해드리면은 또 많은 좋은 경험하세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급성기 치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방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예방치료는 두통 빈도가 이제 많아가지고 급성기 약물이 이대로 가면 남용이 되겠다, 과용이 되겠다. 또는 이제 두통 빈도가 많지 않아도 조짐이 너무 심해가지고 눈이 막 1시간씩 안 보이는데 운전하는 직업이다. 이건 예방으로 갑시다. 이제 꼭 말씀을 드리는데 예방 치료제가 원래는 먹는 약이 제일 많이 써왔는데 먹는 약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약이 편두통 예방약이라고 딱 개발돼서 나오질 않았고 항우울제, 항경련제, 고혈압약, 무슨 뭐 심장약 이제 이런 약물들을 그 병의 치료로 먹다 보니 두통도 좋아지네 해가지고 걔네를 따로 임상 시험해가지고 이거 편두통에 듣는다 증명해서 저희가 쓰는 약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매일매일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자괴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렇죠. 뭔가 약 챙겨 먹기가 또 쉽지가 맞아요. 않고 내가 힘들어요. 두통약 좀 안 먹으려고 치료받으러 왔더니 매일 약을 먹어야 되네? 이것도 되게 자괴감 느끼는 부분이고 항우울제, 항경련제 내가 이거 먹어야 된다고 무서워. 또는 실제로 먹었더니 너무 졸리거나 좀 깔아진다, 속이 안 좋다, 어지럽다 이런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경구 치료제의 단점을 많이 극복한 게 지금 그 사이 10년 전에 보톡스가 나왔고 지금은 최근 5년 동안에는 항-CGRP 항체 주사라는 주사 치료가 또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보톡스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어떻게 머리에다가 맞게 되나요? 네, 맞아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두통을? 예전에 이런 그 주름살 펴려고 이마에 성형외과에서 보톡스 미간 보톡스 미간이랑 막 이마 이런데 그 보톡스를 맞았더니 표정이 사라지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런 미용으로 했더니 심한 편두통을 가진 사람이 없어졌더라 이런 사례가 막 보고되면서 얘도 이제 저희 학계에서 또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증명을 한 건데 이게 저희한테 작용하는 거는 통증신경에서 막 분비되는 과활성화돼서 분비되는 통증 물질들의 분비를 줄여줘요. 그러니까 만성 편두통 환자분들이 약으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됐던 분들이 보톡스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최근 5년 동안에 더 좋은 치료가 또 나온 거죠. 그래요? 그게 항-CGRP 항체 치료라고 해가지고
아니, 요새 이름이 좀 복잡하지만 네, 복잡해요 이제 좀. 표적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적 치료. 예, 통증 전달 물질만을 딱 표적으로 우와. 하는 그런 역사상 최초로 편두통 네. 예방 치료가 개발이 돼서 나오게 된 게 이 항-CGRP 주사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세 달에 한 번을 진짜 백신 맞듯이 어깨나 아니면 배에다가 주사를 맞으면은 두통이 예방되는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굉장히 신기하네요. 예,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표적 치료니까 통증 물질에만 작용하지 다른 작용이 없고 뇌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부작용 없고 효과 빠르고 효과 되게 좋은 편이고 과거에 다른 치료에 다 실패하셨던 분들이 또 여기서 또 엄청 좋아지시거든요. 예, 그래서 유일한 단점인 네. 가격만 극복할 수 아. 있으면 네. 아니, 편두통이 좀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이 계속되는 게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정말 오랜 기간 유지하고 계신 환자분들 정말 많으세요. 네. 자, 이렇게 약물치료법과 주사치료법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외에도 또 편두통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예 비약물 치료도 있어요. 상안화 신경 자극기라 그래가지고 네. 여기다 부착하는 신경 자극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얘가 예방 치료도 해주고 급성기 치료도 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을 20분씩 매일매일 자극하면은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아플 때 급성기 모드로 바꿔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조금 더 세게 자극하면은 진통 효과도 내주고. 신통방통하네요. 마사지기처럼. 자, 그리고 또 운동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운동 굉장히 좋아해서 운동을 하면 두통이 치료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은 핑계인지 운동을 하면 오히려 좀 더 두통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운동 효과가 어떻게 좀 직접적인 연결이 될까요? 사실은 매일매일 한 3,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4, 5일을 하면은 가장 좋다고 하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예방약물 중에 제일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토피라메이트에 필적한 효과가 난다라는 게 연구로 그런구나. 증명이 돼 있기는 해요. 네. 모든 환자들이 다 이렇게 아픈 순간에 이걸 운동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거는 틀린 얘기고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그런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빈도를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관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편두통 환자분들 진짜 좋아해요. 진짜 존경하고. 왜냐하면 환자분들 굉장히 민감하시고 착하세요. 민감하게 어떤 남의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도 잘 눈치를 채시고 어떤 상황 돌아가는 거 굉장히 빨리 캐치해서 먼저 선 대응하시고 환자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두통이 자꾸 생기는 거를 남한테 말씀을 잘 못하세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머리 아프다 그러면 너 좀 예민한데?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런 뇌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 본인한테 두통이 자꾸 오는데 그거는 통증으로 가는 거는 저희가 치료해서 없애드리면 돼요. 똑똑하고 좋은 체질을 계속 가져가시고요. 똑똑하지만 머리가 자주 아프시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편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심한 두통과 함께 눈물, 또 콧물까지 난다면 의심해 봐야 할 군발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가영이는 그만 가영.